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제일 중요한 얘기, 메인 얘기인데, 뭐 벌써부터 뭐 관심이 가야 될 문제인가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 임기 내에 우리가 개헌을 못하면은 이 개헌이 안 된다. 계속 개헌이 안 되면은 이 악순환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이른바 이제 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5년 단임제 현행의 그 헌법 체계가 우리가 흔히 육공화국이라고 하죠. 만들어진 건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을 시키고 있어. 윤석열 같은 자가 자꾸 나오고, 대통령이 2번 연속으로 탄핵을 당하고, 대통령이 되면은 지 멋대로 정치를 하면서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집권을 하면 우리 민주당이 이미 3차례 집권을 했고 많은 성과를 낸 것 맞습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나름 많은 성과를 냈는데, 정권을 뺏겨버리면은 이게 다 10년 전, 20년 전, 뭐 심지어 3, 40년 전으로 후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퇴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확실히 안정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된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개헌을 해서 윤석열과 같은 자가 등장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아놨어야 되는데, 문재인도 결국은 뭐 개헌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대통령 임기 초기에 저는 개헌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이 87년 체제를 완전히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보다 민주적인 국가로, 특히 국민 주권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그런 국가로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의 재정비가 필요한 거죠. 그와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후보가 뭐 개헌과 관련된 공약을 발표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오늘 5.18 항쟁 기념식에 참석을 하셨다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좀 나와요. 이 영상을 여러분 함께 보시고, 이 이재명 후보의 오늘 발언이 왜 중요한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 여권에서도 수차 약속했던 것처럼 국민 주권주의, 주권 재민의 사상을 목숨을 바쳐가면서 실행했던 광주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기본권도 강화해야 하고, 특히 자치와 분권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직접적 장치도 추가로 필요하겠고, 특히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통해서 행정 각부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국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뭐 저나 우리 민주당은 이 87 체제가 효용을 다했다, 이제 낡은 옷이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7공화국을 열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도 많고 역사적 당위성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객관적인 상황들 때문에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쉽게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가능하면 개헌을 합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선과 동시에 하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장님과도 그 얘기를 나눴었는데, 예를 들면 5.18 광주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라든지, 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이런 기본적인 것 합의 가능한 것은 이번 대선에 동시에 추진하고자 했는데 시간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장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상황이 지금 내란 극복이 우선이다. 지금 개헌보다 중요한 건 내란 극복이다라는 국민적인 목소리가 워낙 큰 바람에 진행이 쉽지 않았던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국민투표법을 개정을 하지 않으면 사전투표에서는 개헌안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가 없고 결국 본투표에는 사전투표한 분들이 헌법 개정안 투표를 위해서 본투표에 다시 나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 일정한 시점 안에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당시에 국민의힘 측에 최대한 국민의힘 측이 요구하는 바를 다 들어주고 국민투표법을 일주일 내에 개정을 해서 개헌을 하자라고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측이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시한에 해당되는 국민투표법 개정의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개헌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바람에 합의 가능한 것조차도 개헌을 하지 못했던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각 후보들이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고 또 누군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공약대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서 국회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제7공화국 헌법 개정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1분하면 놓치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긴 합니다만 당시 상황으로서는 불가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회의장께서 오해도 많이 받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임기 단축 개헌 얘기를 하시던데 이게 국가 최종 책임자의 그 임기 문제는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1년 단축 얘기를 했던 것은 지방선거와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이번에는 아주 역사가 또는 우리 국민들이 준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하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굳이 그걸 더 땡겨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이 대통령의 지위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 영예나 사익을 위한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상인 것이고 이거를 국민을 위한 역사적 책임, 의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볍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주기는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좀 맞추고 총선으로 중간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근데 뭘 자꾸 임기 단축 얘기를 하는 건지 3년 동안 하면 그러면 개헌하기 위해서 대선을 치른다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를 안정시키는 것이고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죠. 일 중심으로 본다면 국민 중심으로 본다면 다음 지방선거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하면 되겠죠. 네. 네, 여기까지가 개헌과 관련된 이재명 후보의 이제 언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개헌 우원식 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자 이 얘기를 이제 했죠. 하고 이제 결국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반발이 있어서 그 추진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당시에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원식 의장이 사실 기자회견 과정에서도 그 각 당 지도부하고 그 소통이 있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전혀 믿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후보하고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예, 그 우원식 의장이 개헌을 제안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때 와가지고 그냥 오만 분들이 와가지고 뭐 우원식을 왜 실드 치냐 하면서 뭐 저한테 한번 하여튼 난리를 쳤어요, 난리를. 근데 이제 그때 생긴 오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오늘 이제 언급을 정리해서 한번 한 거예요. 네, 우원식 의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협의를 해서, 예. 아, 시간이 없으니까 우원식이 서두른 게 아니고 우원식 의장이 총대를 매준 거예요. 예, 이재명 후보하고 우원식 의장이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겁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중임제 개헌 한번 시도를 해보자. 이번 조기 대선 때 함께 개헌의 돌파구를 열면은 87년 체제를 종식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총대를 맨 거야, 그거는.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뒤에 그 얘기를 하잖아. 아, 우원식 의장이 그것 때문에 이제 오해도 받고 비난도 많이 받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미안하다는 얘기지. 우원식 의장한테는. 아니,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일을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반발을 해버리니까 우원식 의장은 상당히 곤란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 이재명 대표하고 다 잘 얘기가 된 건데 나는 그래서 내가 욕을 먹더라도 총대를 메고 한번 해보겠다. 이래서 총대를 맸는데 마치 민주당에서 이게 완전 죽일 놈이 돼가지고 뭐 내각제 세력이다. 이런 뭐 억측들을 그 유튜버들 잘못이 대단히 커요. 당시에 제가 내각제가 아니라고 그랬어. 4년 중임제 개헌을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된 건 맞아요. 국민들의 아직 공감대가 형성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선거법 개정을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기 개헌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민주당 안에서 지금 막혀버렸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그때도 그 말씀 드렸어요. 그 이재명 만약에 이번에 개헌을 했으면 중임제로 이재명 후보가 4년 하는 거다. 4년 2번 하는 거다. 8년 하는 거다. 아, 한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이 동의를 못하면 못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개헌하고 동시에 진행이 돼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개헌이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됐으면은 4년 중임제 첫 번째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번 하는 거죠. 2번 도전할 수 있는 거지. 그거를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예? 제가 정청래 의원을 깔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면 우원식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자마자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페이스북에. 기자회견이 끝나고 제일 먼저 입장 낸 사람이 정청래였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개헌 제안에 국회의장 놀이 중단해라.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다. 라면서 여론몰이를 해버렸어요. 김어준하고 정청래하고 또 그런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못 꺼내보고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한번 시도도 못 해본 거야. 아니, 저는 정청래 의원이 본인이 뭐 친명이다라고, 뭐 이재명의 무슨 뭐 호위무사처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뭐 수석 최고위원도 했었잖아.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확인한 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도 충분히 시간이 여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청래가 사실관계 확인도 제대로 안 해놓고 무조건 개헌은 뭐 잘못된 거다. 우원식이 국회의장 놀이한다. 그러면서 우원식을 마녀사냥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일요일이었어, 당일이. 예, 기자회견을 한 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이 상황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갖고 너도 나도 페이스북에다가 다 반대한다. 우원식 왜 저러냐? 그리고 유튜버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도 나도 떠들어대면서 우원식이 내각제 세력이다. 우원식이 죽일 놈이다. 그 우원식 의장은 무슨 죄입니까? 전 다 떠나서 개헌은 쉽지 않았다라고 봐요. 이번 대선 때 조기 개헌을 한다라는 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니 개헌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왜 혼란을 일으키냐 이거야, 나는. 당대표의 의중도 확인을 안 해보고 국회의장의 의중도 확인을 안 해보고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됐는지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우원식이 죽일 놈 만들어갖고 이게 마녀사냥이라는 겁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튜버들이 짓불 제대로 된 취재 하나 하지도 않고 우원식 하나 그냥 마녀로 만들어가지고
그때 하여튼 유튜버들도 한몫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칼도 빼보지도 못하고 칼집에 넣고 우원식 의장만 죽일 놈 되고. 저는 짧은 기간이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대표죠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으면은 가능성 없었던 얘기도 아니라고 보고, 국민의힘 애들도 지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필요했기 때문에 개헌을 덥석 물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4년 중임제로 이번에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을 했으면 이재명이 8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거는. 아니 정치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메시지만 제대로 나왔으면은 저는 해볼만 했다고 봐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얘기를 처음 꺼냈을 때 민주당에서 메시지가 정확히 나왔으면은 야 이번에 개헌하자. 그래야 내란 종식을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다. 제7공화국으로 가자. 뭐 미뤄서 개헌할 필요 있느냐? 우리 국민들이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다 공감대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게 어려운 문제예요? 한 일주일만 설득을 하면 돼요, 국민들은. 왜냐하면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이 4년 중임제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4년 중임제가 맞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다른 건 몰라도 경은님, 우원식이 다 그 당시에 만났던 인물들과 내용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 이재명도 욕을 하든지. 아니, 이게 팩트가 나왔는데도 자기들이 믿고 싶은 걸 믿어. 아니, 이재명 후보가 유감이라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잖아, 지금. 우원식 의장한테. 우원식 의장이 그 바람에 오해도 받고 욕도 먹고. 그래서 내가 미안했다. 나는 우원식 의장하고 4년 중임제 등의 조기 대선, 조기 개헌과 관련해서 협의를 했고,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기자회견 한 거고. 바람꽃님, 에휴, 지난 얘기를 짚고 안 넘어가면요, 나중에 또 그래요. 이런 일이 또 없으라는 법이 있어요? 이게 그리고 처음 있는 일이야. 정청래 의원이 처음 이런 실수를 하면, 실수도 아니야, 제가 볼 때.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안 하지. 지난 총선 때 여러분,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씩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지난 총선 때 정청래하고 김어준이 병립질 해가지고 난장판 만들어놨던 거 기억 안 납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대단히 힘들었잖아. 민주당도 혼란스럽고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도 혼란스럽고, 물론 나중에 이재명 후보가 연동형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총선 잘 치르고 우리가 야권이 192석 가져오고 결국은 윤석열 탄핵의 기초를 지난 총선 때 다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병립형으로 갔어봐 192석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서 그 당시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반이 목표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병립형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반이 목표다. 민주당 일당이 목표다 그랬어. 왜 민주당 일당이 목표입니까? 윤석열 탄핵이 목표지. 말로는 3년이 너무 길다. 윤석열 탄핵하자 하면서 총선이 아니면 총선에서 200석을 안 가져오면 어떻게 탄핵을 합니까? 병립형으로 갔으면은요, 여러분 민주당 과반은 넘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절대 190석을 안 나왔어요. 연동형으로 갔기 때문에 민주진보진영 유권자들이 다 힘을 합쳐서 최대치의 의석을 확보했고 192석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탄핵이 가능했던 거야. 이게 어떻게 지난 일이에요. 근데 또 그러잖아. 또 그랬잖아. 다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다음에 개헌하자고 그랬을 때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안 짚고 넘어가면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지난 일인데 그러고 다 넘어가 버리면은 다음에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짚고 있는 거야 이거를. 다음에 또 못 그러게 하기 위해서. 저는 뭐 이거 제가 그냥 뇌피셜이지만은 자기 야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병립형 주장을 했던 것도 그렇고 이번에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마녀 사냥한 것도 그렇고 자기 정치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당대표의 의중, 당 지도부의 의중과 상관없이 자기 정치질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자기 정치질 하면 됩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어. 당대표는 누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벌써 딴지 커뮤니티 그 뭐냐 털빠들 모여 있는데 가보면은 정청래 당대표란 얘기가 나와요. 예? 오늘 뭐 개헌 얘기 나오니까 그 뭐 딴지 커뮤니티는 가서 감시를 많이 합니다. 예. 보니까 거기 털빠들이 모여가지고 야 차기는 이재명, 차차기는 정청래, 뭐 조국은 그 다음 조국이 8년하고 그 다음에 정청래하고 이러고들 앉아 있어.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구태여 그거 지난 일을 또 끄집어내가지고 뭘 말이 많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과거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명언이 있잖아요. 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는. 자, 그렇고요. 예, 이재명 후보 이제 개헌안과 관련해서 좀 의미심장한 거 한 두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의미심장한 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이게 처음에는 저도 보도가 나왔는데 중임제로 보도가 나왔어요. 4년 중임제 개헌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 그래서 4년 중임제 개헌? 그럼 당연하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정확한 워딩은 연임제예요. 연임제. 민주당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캠프에서도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연임제냐 중임제냐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일단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같이 치밀한 사람이 왜 중임제로 계속 얘기를 하다가 대선 공약이 바뀐 겁니다. 캠프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왜 중임제를 연임제라는 단어로 바꿨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임제는 순서와 상관없이 두 번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연임제는 연속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중임제 안에 연임제가 포함되는 거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엄밀히 중임제와 연임제의 차이를 법리적으로, 헌법적으로 저는 아직까지 따져보지 못했어요. 연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연임제와 중임제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가. 근데 중요한 건 왜 바꿨는가예요. 연임제와 중임제의 차이가 없다면은 굳이 바꿀 필요도 없잖아요, 표현을.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이 치밀한 분이 굳이 표현을 바꿨다? 자, 저는 이게 의미 차이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연임제와 중임제의 의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중임제인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차단이 되지만 물론 뭐 개헌을 또 하면 돼요. 그거는 개헌을 해서 뭐 현직 대통령도 출마를 할 수 있는 이렇게 개헌 뭐 부칙을 넣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할 수도 있지만 연임제의 경우는 조금 얘기가 좀 다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연임제로 연임제는 투표가 없고 중임제는 투표로 뽑는 것 그건 아니에요. 연임 다 투표는 해야 됩니다. 그죠? 투표는 해야 됩니다. 근데 연임제로 하면은 러시아 모델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러시아 헌법을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아직 찾아보지 못했어요. 오늘 이제 처음 얘기가 나온 거라 러시아 헌법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 제가 뭐 간혹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러시아가 연임제일 거예요. 그래서 푸틴이 2번 하고 1번 쉬었다 2번을 더 했어. 그래서 사실상 종신 대통령이 돼버리는 뭐 이런 상황이 돼서 뭐 러시아가 독재 국가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난을 하는 서방 진영에서 그런 비난을 하기도 하지만은 어쨌건 뭐 그건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뽑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독재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제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리고 아니 정치를 잘하는 대통령이면 계속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나요? 저는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해. 이 사람 대단히 잘해.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뭐 5년에 한 번씩 나올 수가 없잖아, 꼭. 8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이재명 같은 사람이 계속 나오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럼 잘하는 사람은 국민들이 이 사람 잘한다. 잘하는 사람은 계속 뽑아주는 게 그게 진짜 민주주의 아닌가? 오히려? 아니 국민들이 이 사람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헌법이 그렇게 돼 있어갖고 더 이상 못해.
이건 사실은 비민주적인 거잖아요. 국민의 뜻하고 다른 거잖아. 근데 국민들이 이 사람 정치를 잘해. 대통령을 잘해. 그래서 계속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 국민의 뭐 70%, 80%가, 그러니까 과반 이상이, 나는 이재명이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야, 그런데 우리가 헌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안 돼. 국민의 뜻을 그거는 거스르는 거잖아. 예? 그거는 민주주의하고 오히려 어긋난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잘하는 사람은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못하는 놈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거고, 그게 민주주의인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사실 대통령 임기에 제한을 두는 것 자체도, 오히려 비민주적이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극단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뭐, 국민들이 좋으면 뽑는 거지, 뭘. 아니면 맞는 거, 아니면 아닌 거고, 아니면 안 뽑으면 되는 거고, 그냥 국민의 뜻에 따라서 나라가 흘러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임제와 중임제의 엄밀한 법리적 차이를 뭐 제가 지금 확정해서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더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어쨌건 연임제는 러시아 모델을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 제가 5+8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조기 개헌 실패했을 때, 그죠? 원래 이번 대선 때 그리고 저는 대단히 화가 나 있었어요 그때. 이번 대선 때 내란까지 터져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은 이런 시기에 이걸 동력으로 개헌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이재명이 8년은 해야 된다. 그 정도는 돼야 뭐 대한민국 개혁을 하지. 근데 그걸 민주당에서 그 정청래가 바람 잡아가지고 우원식 이상한 사람 만들고 완전히 이거 뭐 말도 못 꺼내는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개헌 딱 실패를 했어. 그럼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이제 5년 하고 끝내야 돼요. 끝내야 되는 건데 그럴 수는 없다 우리가. 그래서 어차피 개헌은 해야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을 해서 5+8로 가자. 그러니까 그 해당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래 벌써.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는 했어요. 재임 중인 대통령은 해당이 안 된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다음 선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헌법에 그런 조항이 있어. 그 개헌이 되던 해당 시기에 대통령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에 개헌을 하면은 그 다음 대선 때 이재명이 출마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쉬고 나오는 것,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되라는 법이 없는데? 가능한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정치권에서 상당히 시끄러울 수는 있는데 저는 5+8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차피 지금 법이 뭐 5년밖에 못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된다. 물론 이재명 후보 대통령이 정치를 잘한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헌 시도할 때 4년 연임제로 가면서 이재명 후보가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얼마든지 한번 해볼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요 말씀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 얘기예요. 총리는 국회에서 추천한다. 그래서 대통령 책임은 강화하고 권력은 분산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총리 국회 추천제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총리 권한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은 총리 권한이 그 내치를 담당한다. 이게 이제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 게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한다고 해서 총리 권한이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국회 총리 추천제를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라고 보시는 거는 그건 잘못 본 거예요. 그건 잘못 해석을 한 겁니다. 내각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거고. 그래도 이게 대통령 이재명이 임명하면 되지. 왜 국회에다 권한을 주냐 그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대통령이 임명을 해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 돼. 총리를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이게 총리 후보자가 없으니까 한덕수가 그만둔다고 했는데도 못 바꾼 거예요. 윤석열이. 왜? 국회에서 인준을 못 받으니까. 총리는 인준을 받아야 돼요. 장관은 청문 절차만 거치면 되는데 총리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럼 차라리 국회에서 책임지고 총리를 추천해라. 이렇게 바꾸는 게 오히려 국정 운영에 안정감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총리의 권한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거 하나고, 오히려 지금도 총리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회 추천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확실히 국회에 권한을 줘가지고, 예, 국회에서 니들이 믿을 사람들 한번 올려봐라.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다수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과반 이상을 예,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총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하고 총리가 충돌하는 이런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적어도 뭐 나중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 시기에는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자, 국회 총리 추천제를 하게 되면요, 국회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이 너무 커서 그러지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뽑는 거예요. 국회의원 후보는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뽑습니다. 자, 국민주권 민주주의가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자, 왜 그렇게 된다고 제가 보느냐? 민주당에서 이미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에 당원 투표를 반영하기로 작년 6월에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지난번 국회의장 선거 때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자,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를 이전에는 의총에서 뽑았어요. 재적의원들 투표로만 뽑았는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재적의원의 80%, 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서 과반 득표자가, 자,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로 선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전당대회부터, 그죠? 원내대표도 이제 우리가 뽑는 거예요. 다음 전당대회가 아닌가? 원내대표 먼저 뽑죠, 지금. 예, 원내대표 한 6월 달에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원내대표는 우리 당원들이 이제 뽑는 거야. 당원들이. 자, 그러면은 총리 만약에 국회 추천제가 되면은 당원 당규에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총리까지 포함될 수 있어요. 총리까지. 그러면은 총리도 우리 당원들이 뽑는 제도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원 민주주의, 국민주권 민주주의가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될 수 있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이게 내각제로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당원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민주주의가 더 발현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총리, 국회의장, 원내대표, 뭐 최고위원, 당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다 국민들이 뽑는 거예요. 당원들과 국민들이 뽑는 거야.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국민주권 정부로 가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내각제를 갑니까? 국민들의 권리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재명 정부는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자, 국민주권을 더 확대하는 방향에서 고민을 하는 거겠죠. 4년 연임제도 마찬가지고, 예, 저는 그냥 4년 연임제가 아니고 그냥 연임제로 가면 된다. 예? 그게 진짜 민주주의다.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 예? 총리도 마찬가지예요. 총리도 당원들이 뽑을 수 있는 거지. 국민들이 뽑을 수 있는 거지. 국민들이 가장 현명하고 당원들이 가장 현명하잖아.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다. 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예, 개헌안과 관련해서 이제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검찰 감사원 개혁, 예, 검찰 개혁을 헌법으로, 예, 완전히 못을 박자. 이른바 권력기관이라고 하죠. 검찰과 감사원, 예, 얘네들이 정치화돼가지고 권력놀이 하는 거, 이걸 헌법에서 완전히 차단하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거부권과 비상계엄 권한 제한하는 것, 그 다음에 5.18 정신 뿐만 아니라 부마항쟁, 60항쟁, 촛불혁명, 빛의혁명, 이것도 헌법에 수록을 해야 됩니다. 이런 등등 다양한 내용의 오늘 헌법 공약을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 한국 정치를 구조적으로 한번 혁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계획들을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고, 이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200석이 필요합니다. 200석.
이재명 후보는 지금 빠르면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자 이러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려면은 총선 전에 200석을 지방선거 전에 200석을 만들어야죠. 그죠? 200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놈들이 계속 비토를 하고 때를 쓰고 목리를 부리고 뭐 그러겠죠. 개헌이 안 되겠지 당연히. 또 이재명이 뭐 두 번 더 하려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선동하면서 흔들어 놓겠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자력으로 200석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준석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준석까지 일단 개헌에 동의한다고 보고 그러면은 192석이에요. 8석을 만들어야죠. 더 앞으로 8석이 더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이 이재명 후보의 구상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근데 192석이었는데 오늘 193석으로 늘어났어요. 193석. 김사국 의원 결국 입당을 했습니다. 193석. 이제 7석 남았어요,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왜 중도보수 확장 전략을 하고 있는지, 김상욱 등등 보수 정치인들을 왜 끌어당기고 있는지, 이제 큰 그림이 이해되시나요? 큰 그림이 이해되십니까? 200석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래야 대한민국을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고 내란 세력을 정치 여의도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수 있다. 이제 7개 남았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명태균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치의 윤리학님, 정청래는 병립제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왜 연속적으로 당의 혼란을 만드는 건가요? 무능인지 아님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 자기 정치에서 그래요. 자기 욕심이 앞서는 거야. 근데 욕심이 앞서는 사람 결코 성공 못합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제가 그래서 자꾸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보도까지 나왔죠. 김사국에 이어 허은하까지 민주당 문을 두드리는 보수 인사들. 지금 허은하도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고 그래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중도 보수 확장 시도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중도 보수론이 단지 선거용 수사에 그치지 않고 시대를 읽고 국민을 향하는 정치적 진심이길 바란다. 저도 제가 꿈꿔왔던 건강한 보수의 회복을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겠다. 판이 흔들리고 있죠. 허은하가 뭐 민주당에 입당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보수의 판이 흔들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누가 흔드는 겁니까? 이재명이 흔드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흔드는 이유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